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형걸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취임 전부터 세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취임하면 불법 입국 차단 그리고 미국 에너지 산업 부흥 등의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공언했고요. 이를 위해서 취임 첫날에만 100건에 가까운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직접 예고를 했었죠. 그리고 그는 공언대로 취임 연설을 통해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후퇴는 끝났으며 새로운 황금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더 강력한 미국 우선주의로 무장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 어떤 변화를 예고했는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필리핀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마르코스 정부가 범죄의 온상으로 꼽혀왔던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을 없애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들을 찾고 근절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통신원 연결해서 전해드립니다. 1월 21일 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식 취임과 함께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6대 우선 정책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백악관 홈페이지 이슈 섹션에 공개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우선 추진 6대 정책은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 국경 안전 강화, 힘을 통한 평화 복원, 에너지 패권,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등입니다. 이집트 정부가 국경 관문을 통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구호품을 전달했습니다. 이집트 국가정보국은 인도주의적 구호품 트럭 310대와 취사용 가스, 디젤 등 연료를 실은 트럭 13대가 라파 관문을 지나 가자 지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의 정전은 이집트, 카타르, 미국의 중재로 지난 15일 타결됐으며 19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1단계로 42일 동안 휴전이 계속됩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대만 남부도시 타이난시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지진대망에 따르면 21일 0시 17분쯤 타이난시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관측됐으며 진원의 깊이는 14km였습니다. 중국 신문망은 지진으로 대만섬 전체 진동이 강했다면서 취안저우, 샤먼, 푸조, 푸텐 등 중국 대륙 지역에서 진동이 명확했고 닝보, 샹하이, 항저우 등지에서도 진동감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영국에서 폭력 시위를 촉발한 어린이 댄스 교실 흉기 난동 사건으로 기소된 18세 남성이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엑셀 루다쿠바나는 리버풀 형사법원에서 어린이 3명을 살해하고 다른 10명을 살해하러 간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독극물 리신을 제조한 혐의와 테러 조직 알카에다 메뉴를 소지한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루다쿠바나는 작년 7월 29일 잉글랜드 북서부 사우스포트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를 주제로 한 어린이 댄스 요가 교실에 침입해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되는데요. 당시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이유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을 때 무슬림 이민자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반이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시위로 영국 곳곳에서 경찰과 상점, 이슬람 사원, 이주민 숙소 등이 공격하는 폭동으로 1,00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남미 콜롬비아 북부 지역에서 반군 간의 무력 충돌을 겪어하면서 최소 80명이 사망했습니다. 노르테데 산탄데르 뒤사는 콜롬비아 민족해방군이 지난 16일 베네수엘라 접경 지역인 카타툼보 일대에서 적대 무장 세력을 상대로 공격을 개시한 이후 민간인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80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반군 세력들은 코카입 재배 지역에 있는 카타툼보를 장악하기 위해서 수년간 대립해왔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인데요. 다시 돌아온 황금시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날 연방의회 의사당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가졌는데요. 트럼프 정부에서는 단 하루도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이용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톤 다운된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최우선해 주겠다. 그리고 미국의 황금기는 지금 바로 시작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임기였던 2017년 1월달 취임식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아메리칸 퍼스트를 앞세웠던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도 이걸 확실하게 진행해 나가겠다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노동자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 시스템을 즉시 개편하겠다고 역설했는데요. 네. 미국인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관세와 세금을 부과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관세 수입을 징수하는 관세청을 따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에서 20%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특별히 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60%까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남부 국경지대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면서 불법 체류자 단속 대상이 되는 동시에 이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범죄자 외국인 범죄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고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이 소송으로 합법적인 지위를 얻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멕시코에 머물도록 하는 멕시코 잔류 정책을 재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가 미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맞아요.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표를 준 노동자들을 좀 의식한 맞습니다. 얘기가 아닌가 싶네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들은 백인 남성 근로자 노동자들인데요. 아마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 있는 원유, 가스 시출이 늘려서 에너지 강국으로 재도약하겠다고 말하면서 드릴 베이비 드릴 이걸 강조했습니다. 네, 계속 이제 드릴로 시추하겠다는 건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위기는 과다한 지출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에 발생한 거라면서 상품 가격 인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권한을 새 내각에 부여하겠다라 밝혔습니다. 네. 친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비용이 올라갔고 물가가 올라간 것이니까 전통적인 에너지를 다시 쓰겠다. 미국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다시 한번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고 인플레이션 잡고 미국의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친환경 정책 뉴딜 그린 뉴딜이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네. 전기 자동차 의무화 정책도 폐기할 것이고 또 지구 온난화 대응하기 위해서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이것도 탈퇴하겠다라고 입장을 취임 연설할 때 바로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합도 강조했는데요. 작년에 펜실베니아주에서 있었던 유세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총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살아나는데 그걸 얘기를 하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신으로부터 목숨을 구제받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성공 기준은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전장에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종식하는 전쟁이라면서 미국은 앞으로 불필요한 전쟁에 절대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지구는 지금 휴전이 됐으니까요. 아마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빨리 끝낼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또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태세 전환은 빠르게 눈도장은 확실히. 이러면 사회생활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돌아오기 전까지는 돌아오면 어쩌나 걱정했던 세계 정상들이 네. 돌아온 트럼프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활짝 환영했고요. 미국의 IT 기업 거물들은 취임식에 참석해서 트럼프 그리고 일론 머스크 옆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정말 빠른 태세 전환, 눈도장 확실했습니다. 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앞에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을 드렸는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태세 전환했습니다. 네. SNS에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결단력이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기대한다. 우리는 함께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글 올렸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워낙 뭐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가 좋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요. 그렇죠. 트럼프 당선의 취임을 축하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서 새로운 미국 정부와 대화하는 것이 우리는 다 열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캐나다 총리입니다.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 사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좀 굴욕적인 말을 들었죠. 그렇죠. 미국의 미국의 51 주가 되라 뭐 이런 이렇게 얘기도. 말했는데 결국 네. 총리직에서도 물러나게 되는데 하지만 트루도 총리도 캐나다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파트너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두 나라가 더 많은 일자리, 번영을 창출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협력할 기회가 있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독일의 올라프 숄트 총리도 미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다라고 말하면서 정책 목표는 항상 좋은 대서양 횡단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취임 축하 인사를 남겼습니다. 한편 이 일론 머스크와 마찰을 빚고 있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지난 수세기에 걸쳐서 영국과 미국은 협력과 파트너십을 잘 보여줬다면서 독재로부터 세계를 수호했고 공동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 노력했다면서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위비 증액 문제 때문에 나토가 좀 입장이 곤란한데요. 그렇죠. 나토 사무총장도 트럼프 대통령 귀환과 함께 우리는 방위비 지출과 생산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힘을 통해서 나토를 통해서 함께 평화를 이뤄갔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빅테크 기업 CEO들 뭐 일찌감치 취임식 행사에 참석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취임식은 현지 시각 20일인데요. 그 전부터 이제 앞뒤로 행사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네네. 전부터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애플, 구글, 아마존 이 기업 수장들은 취임식에 앞서서 워싱턴 DC 세인트 존스 성공의 교회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첫 번째 교회 예배부터 참석하면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지정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물론이고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팀쿡 애플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그리고 순다르 피차이 구글 보회사는 알파벳 CEO 등 이런 내노란 CEO들이 다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네. 한편 그 취임식이 진행된 의사당 중앙홀은 800명 정도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네. 당연히 이 사람들 다 포함이 됐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가족들 바로 뒷줄에 나란히 이 CEO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게.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운 사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특히 이제 이 CEO들 대부분이 작년 11월 달에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를 직접 찾아가서 돈을 줬습니다. 취임식에 쓰라면서 100만 달러 기부하는 CEO들이 있었는데요. 저커버그도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리셉션에 공화당 억만장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네. 한편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절부터 트럼프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다져온 팀쿡 CEO도 취임식에 100만 달러 기부했고요. 지난달 13일에 마라라고 사저를 방문해서 트럼프 당선인과 먼저 면담도 했고 저녁 식사도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프 베이조스는 이제 아마존 스트리밍 플랫폼 통해서 네. 멜라니아 여사의 삶을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해서 제작한다고. 제작을 예. 해서 방영을 곧 한다고 합니다. 네. 한편 이 취임식에 우리가 알고 있는 CEO 외에도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 CEO죠. 샘 올트먼 그리고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플랫폼이죠. 틱톡. 네. 이제 바이든 정부는 못 쓰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사용이 그렇죠. 되고 있는데 그래서 틱톡의 CEO인 추시오스도 참석을 했는데 과연 이렇게 틱톡 CEO가 여기까지 나오는 게 맞냐라면서 좀 체급 차이긴 했습니다만 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모인 기부금이 총 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627억 원에 달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네. 2021년 바이든 취임위원회가 모금한 금액이 6,200만 달러, 900억 원 좀 안 되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되는 예, 거죠. 엄청난 차이가. 네. 엄청난 돈이 취임식에 모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렇게 IT 기업 CEO들은 대거 돈을 냈는데요. 네. 기존의 미국 대표하는 항공사 보잉, 항공 제조업체 보잉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번에 빠졌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관련 이모저모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휴먼을 학습한 휴머노이드. 네.
그 로봇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네. 사람처럼 걷는 게 그게 가장 어렵고 관절의 움직임까지 따라하는 건 뻣뻣하고 그렇죠. 그 어색하게. 부분에서 이제 사람이냐 로봇이냐가 맞아요. 구별되죠. 근데 다리를 네. 들었다가 쿵 하지 않고 내려놓는 게 이게 굉장히 아, 어려운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중국에서 사람과 정말 유사하게 걸음걸이를 오. 할 수 있는 로봇이 등장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선전시 충칭 로보테크가 인간과 가장 유사한 걸음걸이를 가진 휴머노 로봇 SE01을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네. 키는 170cm, 무게는 55kg. 굉장히 오, 슬림한. 날씬하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32개의 자유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영상을 보면 옆에 사람이 걷고 어. 로봇이 나란히 걷는 장면이 예. 영상을 찍혔는데 물론 이제 뒤에서 원격 조정하는 거긴 한데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걷습니다. 그래서 실험 공간이 아니라 이제 약간 쇼핑몰 같은 데서 이제 걷는 건데 네. 자연스럽게 걸어가는 모습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실 말씀한 것처럼 엉거주춤한 자세로 좀 걸어가기 때문에 어색합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 공개된 휴머노이드는 인간 보행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보이면서 휴머노이드 특유의 이질감을 많이 줄인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이 로봇을 만든 회사 관계자는 AI 강화 학습 및 모방 학습을 결합한 신경망 모델 등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보행이 가능하다면서 로봇의 보행은 부자연스럽다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부드럽고 빠른 보행을 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로봇은 산업용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뭐 정밀한 조립이나 짐 운반 등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제조나 물류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편 올해 4월 달에 베이징시 다신구에서 인간과 휴머노 로봇이 처음으로 마라톤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달에 베이징에서 하프 마라톤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네. 전 코스를 참석한 것이 아니라 짧은 코스만 참석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전 코스를 뛴다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한 그러네요. 볼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로봇 AI 이런 얘기 들으면 점점 닮아질 거잖아요. 그쵸. 앞으로 인간다움, 뭐 주체성, 아. 인간으로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가야 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를- 발달하면 할수록 네, 그렇죠. 편리하긴 하겠지만 네, 사람과 너무 구별이 안 되면 그렇죠. 조금 무서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사람다워져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이런 생각도 철학적인 생각도 많이 좀 맞아요. 하게 되더라고요. 자, 다음 키워드로 넘어갑니다.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하면 코가 아니라 얼굴이 커집니다. 이거 어떤 네. 얘기인가요? 대만 수도 타이페이시가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상습범의 얼굴을 네. 다른 일반 전단지 대비해서 7배 확대한 사진을 인쇄해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많이 하면 예. 대문짝만한 얼굴이 물론 대문짝만하진 않습니다만 예, 다른 그래도 일반 다른- 전단지에 비해서 대폭 커진 얼굴로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네. 당국의 설명은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들의 수치심을 유발해서 네.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음주운전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최근에 타이페이시 교통당국이 음주 약물 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등 3회 이상 이렇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의 사진이 포함된 전단을 각 지역 그리고 경찰서 게시판에 부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얼굴 사진은 다른 사람들보다 7배 확대해서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했고 네. 전단은 물에 젖거나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방수 재질로 제작을 했습니다. 비가 와도 떨어지지 않겠군요. 네. 네. 커다란 얼굴 잘 보이는데요. 네. 실제 공개된 전단에는 음주운전 적발 횟수, 누적 횟수 그리고 적발 날짜, 장소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 대만 정부가 2022년에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를 해서 음주운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도로교통관리처벌 조례 개정안을 시행을 했는데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만에서 10년 안에 음주 약물 운전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얼굴과 이름, 위반 내용 등을 온라인 포함해서 대중들에 공개될 뿐만 아니라 차량 번호판은 2년간 영치된다고 합니다. 네. 또 음주운전 차량과 함께 탑승한 18세 이상 동승자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물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음주운전은 정말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럼요. 강력한 음. 어떤 대책을 좀 마련을 한 것으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외롭게 지낼 바엔 차라리. 네, 이거 이제 일본이 워낙 그 고령 인구가 많은 그렇죠. 나라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초고령 네. 국가인데 그래서 일본에서 요즘 교도소에 수감되는 노인의 수가 최근 10년 사이에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오. 빈곤, 외로움에 처한 노인들이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스스로 교도소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라고 하는데요. 네. 일부 노인 수감자들은 수감되는 것을 선호할 정도로 가난과 외로움에 굉장히 좀 힘들게 생활했다고 합니다. 교도소에서 일단 규칙적으로 식사를 주고 네. 무료로 치료도 해주고 돌봄 서비스가 있고 동료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오히려 같이 지낸다. 밖에 이렇게.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CNN 방송 보도에 따르면 작년 9월 달에 일본 도치키현에 있는 여자 교도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 여성의 얘기를 했는데 이 여성이 네. 우리 나이가 81살이라 81세인데요. 네. 물건을 훔친 혐의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이 됐는데 60대 때도 동종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성 얘기로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생활에 괜찮았다면 절도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절도는 수감자를 저지르는 가장 흔한 범죄라고 하는데요. 네. 일본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여성 노인 수감자가 80% 이상이 절도 혐의 때문에 교도소에 온 것으로 파악이 됐다고 하니까 그냥 범죄 하나 저지르고 그냥 나는 거기 들어가서 좀 편하게 있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교도관은 춥고 배고파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한 달에 2만에서 3만 원, 우리 돈으로 18만 원 또는 28만 원 내고서라도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노인 수감자 늘어나면서 교도관들의 역할도 점점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렇겠는데요. 그래서 네. 뭐 요양보호사 역할까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일손이 모자라면은 간호사나 요양보호사 자기가 가진 다른 수감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고령화되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하는데 네, 네. 수감소,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씁쓸한 네, 뉴스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지능이 부모의 능력. 네. 예. 덴마크가 자치령인 그린란드 시민들에게 시행했었던 부모 역량 평가를 폐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그린란드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동 살해에 대해서 표준화된 심리평가를 이제는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총리가 언급한 심리평가는 덴마크의 부모 역량 평가인데 부모의 지능이 낮은 것으로 밝혀지면은 네. 여기서 태어난 아이를 강제로 다른 덴마크 가정으로 입양 보내거나 보육원으로 보내는 그런 위탁 제도인데 이걸 덴마크와 그린란드 정부가 그전에 합의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명분은 아동 보호인데 사실상 이게 그 원래 살고 있었던 이누이트족에 대한 문화적인 차별 이런 것이고 결국 지능 때문에 사람을 아기를 다른 데 데려간다. 이건 식민지 문화의 정책이라면서 굉장히 큰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통계를 봤더니 이 제도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강제 분리된 아동 비율이 덴마크계는 1%에 불과한데요. 네. 그린란드계는 5.6%로 훨씬 이렇게 높았기 차이가 때문에 있으니까. 차별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심지어 어떤 여성은 출산한 뒤 2시간 만에 아이를 빼앗긴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인데 요즘에 네. 그린란드 계속 사고 싶다고 일하니까 맞아요. 혹시라도 그린란드에서 반 덴마크 정부 그런 정서가 혹시 확장되지 않을까 그런 걸 우려해서 미리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라는 그렇군요. 해석이 있습니다. 여론 때문에.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샤니아 트웨인의 You Are Still the One 전해드립니다. Looks like we made it. Look how far we've come, my baby. We might have took the long way. We knew we'd get there someday. They said, I bet they'll never make it, but just look at us holding on. We're still together, still going strong. You're still the one I run to, the one that I belong to. You're still the one I want for life. You're still the one that I love, the only one I dream of. You're still the one I kiss goodnight. Ain't nothing better. We beat the odds together. I'm glad we didn't listen.
Just look at us holding on. We're still together, still going strong. You're still the one I run to, the one that I belong to. You're still the one I wan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TV 수신료를 기존처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화하는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과 수사기관의 증거 왜곡과 직권 남용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없애는 특례법도 제의 요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3차 변론 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어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 출석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난입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난동을 일으킨 63명이 구속기로에 섰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8일과 19일 사이 서부지법에 침입하거나 공수처 차량을 저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받는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 탈퇴, 정부의 검열 금지 등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사실상 직무를 개시했습니다.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간 유예한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상승한 결과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한 달 전보다 0.3% 올라 119.51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자 물가는 상품의 도매가와 수입 가격 등을 말하며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릴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4일부터 열흘간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을 시행하고 설 전후인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아울러 KTX, SRT를 이용해 역 귀성 시 운임의 30에서 40%를 할인하고 가족 동반석은 운임의 15%를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필리핀 마닐라 황종일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들어서 필리핀에서 이 필리핀 영역 외 게이밍 운영 이 포고가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게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필리핀 오프쇼어 게이밍 운영의 약자인 포고는 한국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했던 온라인 카지노입니다. 아, 네. 카지노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접속해 영상을 보면서 도박을 할 수 있어서 도박이 금지된 중국 본토 고객을 겨냥해 만들어졌습니다. 설립 과정에 중국 자본이 대거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그러나 정부가 허가한 업체는 일부이고 나머지는 불법 영업 중입니다. 2016년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 집권 초기 필리핀 오락 및 게임 공사가 관리하에 포고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이전보다 강화된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 시스템을 통해 정부 수입을 증대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020년 기준 파크로에 의해 라이센스를 받은 합법적인 포구 업체는 60개에 달했으며 네. 관련 산업에는 약 30만 명의 필리핀이 종사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IT 지원, 고객 서비스, 건물 관리 등 다양한 직군에서 일하며 필리핀 경제에 기여한 것이죠.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게 온라인 도박장 불법 운영 중인 곳이 많다고 하니까 사회적인 이슈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포고의 급성장으로 필리핀은 단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었지만 여러 사회적 문제도 발생했는데 네. 주요 이슈로는 먼저 외환 밀반출입니다. 포고 산업은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2019년 필리핀 중앙은행은 약 140억 페소, 약 2억 7천만 달러가 포고와 관련된 외환 민반출로 추정된다고 발표했고요. 네. 그리고 포고 때문에 각종 사회 범죄가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고 사업장 주변에서는 인신매매, 불법 체류, 폭력 사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가 증가했는데 네. 특히 중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필리핀으로 유입되면서 불법 처리 문제와 노동 착취가 심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을 중심으로 포고 관련 시설이 확장되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필리핀 현지 주민들의 주거 비용이 가중되었습니다. 네. 또한 필리핀 외 노동자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도 심화되는 등의 사회적 불안이 뒤따르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허가된 업체는 정부에서 허가한 업체가 일부고 나머지는 이제 불법 운영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합법적인 포고 외에도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업체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네. 이들 역시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 포고는 주로 모과 웹사이트를 통해 운영되며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비밀리에 운영됩니다. 2024년 기준 약 150개의 불법 포고 업체가 적발되었고 이들 업체에서 일하는 총 종사자 수가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요. 네. 이들 대부분은 중국인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이들 중 상당수가 인신매매 또는 강제노동의 피해자라고 보고 이 또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포고 관련해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 그리고 현재 마르코스 정부 정책에 큰 차이가 있다고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임기 동안 포고 산업을 적극 지원하며 이를 통한 필리핀 경제 회복의 중요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네. 두테르테 정부는 포고 산업에서 얻는 세수를 기반으로 빌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했죠. 그러나 두테르테 정부 말기인 2021년 포고와 관련된 범죄와 사회적 문제가 심화되면서 규제 강화와 세금 부과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22년 페르난드 마르코 주니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포고에 대한 태도는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네. 마르코스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관계 회복을 중시하며 포고 산업의 사회적 비용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마르코스 정부는 포고 산업에 대해 2024년 초부터 대대적인 조사와 단속을 진행했으며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던 15개 업체를 제외한 모든 사업체의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 정치 분석가들은 마르코스 대통령의 이러한 강경 조치가 단순한 사회적 안정과 외교적 이유를 넘어선 정치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포고 산업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서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두테르테 정권 동안 산업 성장의 혜택을 본 정치적 후원자들도 많았는데요. 네. 마르코스 대통령이 포고를 규제함으로써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그의 정치적 기반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나요? 포고를 둘러싼 논란은 필리핀 정치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대변인인 해리 로케가 2024년 9월 13일 포고와 관련된 비리 혐의로 구금 명령을 받으면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네. 또한 현직 부통령 사하라 두테르테는 탄핵 논란에 휘말리며 정치적 위기에 처했는데요. 일부 정치 세력은 사하라 두테르테가 부친의 정책을 계승하며 포고 산업과 관련된 문제를 방치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논란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마르코스 대통령 간의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불법 포고에 대한 뭐 단속이라든지 향후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포고 금지령 이후 많은 사업장이 폐쇄되었습니다. 네. 문제는 금지령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포고 폐쇄로 인한 경제적 공백을 메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범죄 조직은 새로운 형태의 불법 도박 사업을 통해 기존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신규 라이센스 체계 도입 가능성이 조심스레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필리핀의 온라인 도박 산업은 현재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지만
새로운 체계 도입이 실제로 성공하려면 정치적 안정과 그렇죠. 철저한 법 집행이 우선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필리핀 마닐라에서 황종일 통신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었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치러졌습니다. 재선 실패를 딛고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연설을 통해서 미국 우선주의 시대를 선포했죠.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예고하는 행정명령을 살펴보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전망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행정명령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어떤 건가요? 대통령이 보통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을 시행하면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건 의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냥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신속하게. 그렇죠. 네. 우리로 치면 뭐 명령 조례 이 정도 되겠죠. 아, 네. 그래서 이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미국 역대 대통령이 취임 첫날에 자신의 공약과 의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많이 발표하기를 했어요. 네. 특히 트럼프 행정부 1기 행정부 때 네. 이 행정명령을 많이 활용했죠. 그래서 오늘 트럼프는 취임 첫날에 네. 100개 혹은 200개까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거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네. 행정명령 지금 사인하고 있고 그렇죠. 거기 시간이 9시 10시인데도 아직까지도 그렇죠. 그렇군요.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정확히 몇 개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시일이 걸리겠네요. 한 하루 이틀 지나봐야 정확한 네, 행정명령의 전문가 파악되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분위기는 역대 최다. 네. 트럼프 1기 집권 때 4년 동안 전부 220개, 오바마는 277개, 부시는 291개, 바이든 160개를 발표했는데 이게 4년 동안인데 그렇죠. 오늘 취임 첫날에 오늘 취임 첫날 100에서 한 200개, 최대 220개까지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겠죠. 네.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발표하게 될 행정명령 어떤 분야에 좀 집중됐는지. 우선 예고된 바에 따르면은 트럼프가 취임식을 마치고 백악관 집무실에 가서 네. 행정명령을 하기로 했는데 네. 쇼를 좀 했네요. 보니까 거기 가지 않고 실내 지지자들이 모여있는 실내 경기장 캐피탈원 아레나라는 데를 찾아가서 그 앞에서 행정명령에 사인을 나가고 펜을 던져주고 이런 이제 일종의 행정명령이 이제 쇼잉 세레머니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거기선 주로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행정명령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의지가 보이네요. 어떤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어쨌든 트럼프는 오늘 이 행정명령의 대부분이 아마 예상되긴 국경, 이민, 에너지, 정부 개혁 등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취임 첫날 집회에서 취임 전날 집회에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했거든요. 국경에 대한 침략을 저지하고 우리의 불을 되찾고 우리 발열에 있는 액체, 금, 그게 석유를 말하는 겁니다. 파내겠다. 우리 도시의 법과 질서를 회복하겠다. 우리 학교의 애국심을 다시 고취하겠다. 우리 군대와 정부의 극자 워크 이념을 퇴출시키겠다. 이런 말을 해서 워크 이념이란 건 이런 진보적인 진영에서 다양성,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깨어있는 이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걸 퇴치시켜버리겠다. 그래서 이번 행정명령이 결국은 국경, 이민, 에너지, 정부 개혁 등에 집중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네. 이건 사실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이민, 에너지, 정부 개혁 문제를 집중했고 이걸 표를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거기에는 이와 관련된 바이든 행정부 때 행정명령을 또 없애버리 폐기하는 행정명령도 포함될 것이고요. 네.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점을 둔 분야는 이민 문제가 되겠습니다. 트럼프는 취임식 마친 뒤 취임식에서도 국가 남부 국경에 비상사태 선포하겠다 말을 했고 취임식 마친 뒤 집무실에서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국경에 미 멕시코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민을 막는 국경 장벽 및 수비 강화 그리고 또 국방부의 자금과 자산을 동원해서 이민을 막아라 하는 행정명령 이런 일련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군을 동원해서 이제 국경 장병 등 시설물을 강화할 수 있고 구축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일기 행정부 때 발표했던 멕시코 잔류 정책. 네. 그 전에는 이민자들이 미국 와서 다 망명하고 싶어요. 그럼 국경을 일단 데리고 와서 대기시킨 다음에 네. 법정을 통해서 하기로 한 이제 절차를 밟았는데 그렇죠. 미국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하고 멕시코에 멕시코에 있게 하고. 대기하게 하고 거기서 미국 절차를 밟아서 미국 국경에 미국 안에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하는 정책을 하겠다. 이거 원래 일기 행정부 때 그랬었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 폐기됐는데 다시 또 되살린 거죠. 그리고 예고됐던 바로는 미국 주요 도시에서 대대적인 비합법 이민자를 단속하겠다. 그런데 오늘 행정명령은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단지 트럼프가 하겠는데 언제 할지에 대해서는 비밀이다. 미리 말해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속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며칠 동안 아마 시카고, 보스턴, 워싱턴, 마이애미, 로스앤젤레스, 덴버, 뉴욕, 샌안토니오 등에서 대대적인 이민 단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에 관여된 것으로 알려진 멕시코 등지의 마약 카르텔, 네. 마약 조직들에 대해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상당히 나중에 또 얘기하겠죠. 실효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트럼프는 이제 이런 이민 관련 행정명령 관련 전날 집회에서 내일 저녁 해가 질 때쯤, 그러니까 지금이죠. 지금 해가 지고 있으니까 우리 국경에 대한 침략이 끝날 것이다. 내가 내일 취임사에 소개할 국경 보안 요청은 우리 국경을 복원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광범위한 노력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뭐 실제로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효성 문제를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단속을 한다는데 네. 이게 뭐 어떤 방법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과연 이 21세기에 가능할까? 글쎄요. 미국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사회 문제로 예. 이민과 마약 문제인데 그렇죠. 어떻게 어쩜 행정부가 제대로 해결을 못했습니다. 예. 뭐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그렇죠. 이번 이민 관련 행정명령도 따지고 보면은 겉으로 물론 강력한 대책들이긴 하지만 과연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오늘 행정명령은 나오진 않았지만 하겠다고 하는 네. 주요 도시에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이거 사실은 뭐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미 이제 이게 이민자들이 다 숨어버리는데 네. 이게 사실 보여주기 쇼잉이죠 일종의. 또 단속 대상 이민자들은 미국 경제에서 사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임 노동자로 기능을 하고 있고 네. 중소사업자 입장에서는 이런 비합법 이민자들이 단속되면 당장 자기 사업체 운영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네. 이 사람들을 잡아가게 되면 인건비가 오르고 그럼 인플레이션도 가중되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경제에 미칠 네, 영향도 있다. 네. 또 국경 시설 및 국경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 해서 군도 투입하겠다 하는데 그 효과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미 멕시코 국경이 3,145km나 되는 데다가 미 멕시코 육상 국경이 아니어도 캐나다 쪽이나 해안 쪽으로 그렇죠. 우회 입국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본적으로는 미국으로 이민 수요를 막는 중남미 국가의 정치 경제 안정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뭐 멕시코에서 아직도 마약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네.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민 문제였고 두 번째가 아마 에너지 정책이 되지 그렇죠. 않을까 싶은데요. 네. 트럼프는 이날 국가 에너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바이든 행정부 때 그 기후 대책 관련 행정명령을 대대적으로 폐기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 바이든 행정부 때 가했던 이제 석유 시추 제한을 해제하고 또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을 종식하고 네. 특히 또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는 행정명령을 네. 발표했습니다. 파리 기후 협약 탈퇴는 트럼프가 일기 행정부 때 했었는데 다시 바이든 행정부 뒤집어지고 또 와서 또 다시 탈퇴하고 이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건 참 보기 좋고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고 파리 기후 협약을 선도하는 지금 기후 대책 선도한 국가인데 네. 자신이 들락날락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죠. 좀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에서는 전기차 우대 정책이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이유가 결국은 미국의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 그러니까 내연기관 자동차를 갖다가 육성하겠다는 건데 그럼 테슬라나 이런 자동차가 앞서 있었는데 미국이 이걸 폐쇄해버리면 스스로 자기 살을 깎아먹는 이런 행정명령 같은 거죠. 어쨌든 간에 기존 업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네. 전기차 우대 정책도 폐기하고 또 이제 미국 내 그 석유 시추 환경 문제가 아마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화석 연료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장려하는 이런 행정명령이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정부 개혁 문제 관련해서는 뭐 정부 효율부도 그렇죠. 예, 일단 일론 만들고. 머스크가 네. 수장인 정부 효율부를 공식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고요. 네. 또 이제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그 공무원 신분 규정을 조건을 대폭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명령도 만들었고 또 하나는 정부 채용을 할 적에 네. 이른바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즉 소수자들을 보호를 위한 이런 정책들을 폐기해버리겠다는 행정명령도 발동했습니다.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DEI 정책이라고 하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 때 소수자와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없애버리겠다. 즉 앞으로 미국에서는 오로지 실력으로만 피부색이나 뭐 성별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실력으로만 평가한다. 그리고 미국의 성별은 오직 남성, 여성 두 가지 성밖에 없다. 그리고 소수자 성 네. 너 보호를 안 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좀 소수자들의 그 고난이 좀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경제 정책 관련돼서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관세. 그렇죠. 이제 문제잖아요. 보편 관세 뭐 10에서 20%를 예. 모든 수입회에서 10에서 20% 하겠다고 네. 중국에 대해서는 최고 60%까지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고 그렇죠. 멕시코, 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과연 할 수 있을까? 취임 첫날에. 그리고 취임 첫날이 아니라도 트럼프 집권 내에 할 수 있을까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못했습니다. 결국은. 네. 발표가 없었어요. 그리고 단지 이런 말만 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2월 1일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제 믿었습니다. 이제 협상하겠다. 그동안 한번 협상해 보겠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 관세 문제가 사실은 제일 대외적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못했고 아마 아빠 이 관세를 하더라도 아마 점진적으로 예. 뭐 예를 들어서 20% 관세라 보편 관세를 매긴다면 처음에 뭐 5%를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상대방과 협상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협상 카드로 이용할 네. 것이다. 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공언한 대로 이런 보편 관세를 매긴다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엄청난 미국 내에서 오히려 큰 그렇죠. 역풍이 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기가 힘들 겁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네네. 그밖에 또 주목할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WHO 세계보건기구를 탈퇴하겠다 이런 걸 냈어요. 이 문제는 아마 백신 문제나 미국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번 코로나19 예. 문제에 대한 팬데믹 때. 자기네들이 이제 의무를 안 하겠다 말이 많으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고 탈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일단 미국이 더 이상 이제 다자기구, 다자협정에 대해서 자기는 구속되지 않겠다. 그러네요. 하면 이제 상대방과 1대1로 협상하지 국제기구에서 우리가 가서 뭐 원어브 데모로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쿠바 바이든 행정부 때 쿠바 테러 지원국이 해제됐었는데 이걸 네. 다시 취소하는 그래서 쿠바를 같이 적성국가로 다시 사실상 적성국가로 유지하는 이런 정경명도 내렸습니다. 네. 행정명령은 아니지만 대통령 연설에서 멕시코만이 아메리카만으로 이름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파나마 운하가 대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린란드도 그렇고요. 그린란드 문제는 언급을 안 했고 오늘은 언급이 안 했고. 됐지만 네. 이 얘기는 트럼프가 이제는 이제 전 세계적인 개입을 줄이는 대신 미국이 네. 아메리카 대륙에만 집중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확실히 더 영향력과 세력권을 만들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네. 또 틱톡 금지 유예안의 행정명령 발표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요. 네, 오늘 했습니다. 네. 틱톡 문제는 사실 트럼프의 그 대중국 강경 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원래 틱톡에 대해서 트럼프가 일기 행정부 때 틱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이를 아예 금지한 법제를 만들어서 지난 금요일 날 18일 날 최종적으로 틱톡이 금지가 되고 서비스가 안 되기 시작했었는데 트럼프가 그 다음 날 19일 날 틱톡을 다시 살려주겠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래서 틱톡이 다시 서비스가 부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앞으로 살려주겠다 했는데 오늘 틱톡 금지를 75일간 유예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네. 이 사안은
트럼프가 앞으로 중국 틱톡이 중국 회사니까 이제 그런 조치를 취한 거였는데 중국과의 문제에서 좀 여유를 갖고 협상에 유두리를 갖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고 네. 실제로 이렇게 해줌으로 해서 중국 역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뭔가를 좀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가 대중국 강경 발언을 되게 쏟아냈었는데 네, 네. 사실은 이제 집권하면서 약간 이제 막상 이제 취임식 이후에는 조금 유연하게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거 할 수 있죠. 네. 예.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취임 연설도 그렇고 행정 명령을 통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좀 전망을 총평을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겉으로는 상당히 강경한 행정명령을 쏟아냈지만 사실 내용적으로는 제일 중요했던 관세 문제를 행정명령 발동 못했고 또 네. 틱톡 문제에 대해서 틱톡에 대해서 입장을 완화한 행정을 발표한 걸로 봐서는 네. 트럼프가 이제 그 집권 들어서면서 현실적 입장을 어느 정도 취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행정명령들은 사실 크게 관련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일기 행정부 때 수많은 행정명령을 쏟아냈지만 사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취소가 됐었고 네. 이는 여론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결국 행정명령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걸 입증하게 됩니다. 또 바이든 트럼프의 행정명령도 집권 동안 법원에 의해서 취소된 것이 많습니다. 네. 행정명령도 결국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예, 예.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법원에 의해서 대법원에 의해서 취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행정명령도 지금 앞으로 여론의 합의나 또 법원 내에서 위헌성 여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론 합의가 안 된다면 결국은 많이 폐기가 될 것이고 오늘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 행정명을 통해서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기 쉽게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그러니까요. 효과로서 뭐 만족 일단 있다면 만족하겠죠. 예. 예, 서명했던 그 펜까지 그렇죠. 막 네, 네. 여러 차례 던지고 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글쎄요, 실효성을 과연 이 행정 명령들이 가질 수 있을까? 이게 앞으로 또 관건이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쏟아낸 행정 명령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드렸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의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